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사업가치평가본부의 황재호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밸류에이션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순서는 개요, 환기평의 업무 영역, 브랜드 평가 관련 방법론에 대한 설명, KR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평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환기평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개요입니다. 국내에서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며 지주회사 재원 확보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2000년대 중반 LG그룹에서 최초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타 국내 기업들이 LG그룹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점차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가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상표권 무상 사용 등에 대한 세무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현재 상당수가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 수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금액은 2021년 기준 1조 5,207억 원 수준으로 2017년 1조 1,531억 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상 사용하는 집단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상 사용 기업 집단은 대기업 집단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던 기업이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기업 집단별 상표권 사용료는 LG그룹이 3,445억 원으로 가장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만 각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규모와 사용료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각 집단별 사용료 지급 회사의 개수, 내부 거래에 대한 고려, 산정 방식, 상표권 주체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사용료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한기평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사용료 평가에는 지주회사 재원 마련 및 세무적인 이슈 해결 등의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타사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브랜드 사용료 부과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KR은 브랜드 사용 현황 및 사용료 부과 범위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요율 산정 및 구조 설정,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적정 브랜드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 사례 분석 및 관련 법률, 회계, 세무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고유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업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사 사례 및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여 브랜드 사용료 산출 방법론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실적 분석 및 중장기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무 추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대상 회사의 영업 담당자, 기업 고객, 소비자 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브랜드가 기여하는 정도 및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자의 기여도를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로 인한 이익 수준과 전체 브랜드 가치 산정이 가능해지고,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용료에 대한 부과 구조 및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하는 업무에는 이후 발생하게 될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브랜드 가치 및 사용료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방법 중 마케팅 접근법은 소비자 조사를 근거로 브랜드의 가치나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어프로치, 재무적 접근법은 일반적인 자산 평가 방법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코스트 접근법은 브랜드를 취득, 형성하기 위해 발생한 실제 금액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시장 접근법은 유사한 매매 사례를 대령시로 보아 가치를 산출합니다. 다음 수익 접근법은 브랜드로부터 기대되는 향후 경제적 이익의 현재 가치 등을 이용하여 평가됩니다. 추가적인 방법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위 두 방법을 접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평가 방법은 특성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마케팅 접근법은 외부에서 브랜드를 소비하는 고객 등에 대한 설문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정성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산정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접근법의 경우 숫자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료나 가치를 산출하기 용이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방법만으로는 브랜드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재무적 접근 방법 중 원가 접근법은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반영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시장 접근법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거래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특성이 상이하여 거래 사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통합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방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업 결합 시 장부상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며,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주로 적용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법은 재무적 접근법 중 상대적으로 평가에 적합한 수익 접근법과 마케팅 접근법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 브랜드의 영향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서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무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브랜드 사용료 평가에 대한 로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포함한 수많은 무형의 자산과 유형의 자산을 결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 중 브랜드로 인한 이익을 추출해내는 것이 평가 방법의 핵심입니다. 브랜드로 인한 이익을 추출하는 계략적인 방법은 먼저 유무형 자산이 창출하는 이익, 즉 기업의 전체 이익 중 유형의 자산, 즉 장부에 계산된 투하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외한 부분을 무형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중 고객 DB나 인적 자산 등의 무형 자산이 아닌 브랜드로 인한 이익만을 발라내는 과정을 거쳐 브랜드 이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전 페이지의 내용 중 브랜드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대상 회사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재무 추정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고, 두 번째, 투하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의 이익 기여분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1회 값에서 2회 값을 차감하면 3회 무형자산 이익이 계산되고, 4번의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RBI, 즉 브랜드 기여도 지수를 추정합니다. 다섯 번째, 3회 결과에 4회 추정된 RBI를 곱해 무형자산 이익 중 브랜드 이익을 산정하고, 이 중 6번의 브랜드 소유자가 기여한 비율을 고려하여 사용료 부과 대상 브랜드 이익을 도출하게 됩니다. 브랜드 사용료 산출 플로우는 이전 페이지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 향후 5년간의 추정 부과 대상 브랜드 이익 중 총 140억 원을 동일하게 5년간의 추정 매출액 7조 원으로 나누어 0.2%의 요율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했으므로 이후 기간에도 매출액의 0.2%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수취하게 됩니다. KR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기평인가? 저희는 국내 브랜드 사용료 평가 부문의 선구자로서 대기업 및 금융그룹에 대한 다수의 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브랜드 사용료 부과 구조를 설계, 구축한 경험이 있고, 회계 및 세무 전문가 인력을 보유하여 관련된 다양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회사에 대한 실적, 산업 분석 및 재무 추정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산업 전문가 및 평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평가 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평가와 관련하여 비금융, 금융그룹을 포함한 브랜드 밸류에이션 업무를 국내 가치평가기관 중 최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및 전문 지식,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비금융 등 업종 구분별 업무 수행 경험뿐만 아니라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등을 아우르는 규모별, 다양한 산업별 넓은 커버리지가 저희 회사의 장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인데요. 한국기업평가는 1983년도에 설립되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로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인정받는 피치레이팅스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중 저희 사업가치평가본부는 여태까지 소개드렸던 브랜드 사용료 평가 관련 업무 이외에도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사업성 평가,
부동산 사업 성평가, 그리고 해외를 포함한 기업금융 및 인수금융 사업 성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 처리 또는 담보가치 산정 목적 등을 위한 밸류에이션, 공정가치 평가 업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브랜드 사용료 평가뿐만 아니라 이상의 업무가 필요하실 경우 다음의 컨택 포인트를 이용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랜드 사용료 평가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업평가 사업가치평가본부의 황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